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이모.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도급계약서를 알아볼 건데, 자, 계약은 42개 조항. 그 중에 저번 시간에 총칙했었고, 정의했었고, 그 다음에 계약문서, 성금, 그리고 자재의 검사 및 건설공사 품질 관리, 그리고 직업자재 대여품, 기성부분급, 그리고 중공검사, 그리고 대감지급. 전반적으로 정의를 내렸고 절차가 어떻게 그치. 되는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절차 중에서 일부밖에 못했어. 오늘 할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계약 해지 시 처리, 분쟁 해결, 특약사항인데, 근데 왜 표준계약서가 필요했을까? 다 각자 기준이 다르니까 좀 모아가지고 그래도 이거 기준으로 좀 하면은 덜 싸우지 않겠니? 라고. 그치,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만든 거예요. 서로 합의. 근데 건설 쪽의 계약서가 일반 계약서하고 조금 달라. 왜냐하면 복잡하고 건설은 위험 부담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맡기는 발주처와 공사를 하는 시공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마련된 게 이 표준계약서야. 그러면 건설공사가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비용이 비싸지. 고비용, 장기간. 많이 들죠. 그렇지. 짧아도 1년인데 그렇지. 진짜 짧아도 1년이고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그 다음에 높은 복잡성, 많은 전문 공정들, 많은 인력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세 번째, 예측 불가능성. 땅 파는데 막 돌이 이만한 게 그렇지. 그리고 비 오고 사람들 지나가고 힘들죠.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 그래서 건축공사는 기본적으로 위험하다고 보는 거야. 모든 위험을 한쪽 발주처나 시공사에 떠넘기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표준계약서는 이런 위험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할 것에 대한 업계의 합리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라고 봐야 돼. 이미 어떤 규칙이냐? 첫 번째가 위험의 공정한 배분. 너무 한쪽만 몰아서 그치. 책임지지 않게 위험을. 그리고 두 번째,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업계 표준 관행, 다른 산업하고 다른 표준 관행들이 기성금 지급식이라든가 계약이행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쟁이 생긴다. 그래서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하게 해놓는다. 그래서 민간건설 표준계약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를 했을 거고, 그때 발생했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분쟁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지 서로 손해보지 않고 공사를 잘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설산업의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는 게 이 문서인 거야. 그래서 건축주는 이 합의를 따라야 되고, 네. 건설사도 이 합의를 따라야 따라야 돼. 그래야지 서로 손해보지 않고 공사할 수 있다. 제 33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인데 무슨 말일까? 하도급 업자한테 돈 어떻게 줘야 되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지? 그게 이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인데 생기지 않아야 돼. 아, 그쵸. 건설사를 통해서 줘야. 건설사를 통해서 줘야 되는데, 이걸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 업체한테 직접 지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건축주가 기성금으로 건설사한테 주지, 네. 건설사는 다시 이거를 전문 건설할 때 기성금으로 지급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하도급 대급을 직접 건축주가 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한다 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있어. 여기에 보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법을 알아봐야 돼. 건설산업기본법 35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알아봐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여기 2항에 보면 한번 읽어볼래? 도급인, 그러니까 건축주가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 대급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건축주와 건설사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걸로 본다. 뭐야? 그러니까 퉁친다는 거죠. 내가 건설사한테 돈을 줘야 될 게 있는데 근데 하도급한테 일부를 줬으니까 삭감하겠다. 그치. 그거 같은. 원래 공사를 했으면 건축주는 기성을 줘야 되는데, 건축주가 건설사한테 줘야 될 대금 지급의 채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도급 업체한테 직접 주면은 이 채무는 지급 한도, 내가 이만큼 준 거에 대해서는
없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건설산업기본법을 한번 보면 네. 건설산업기본법에 두 가지 현장들이 다 내용이 들어있어요. 공공 현장도 있고 민간 현장도 있는데 민간 현장에 대해서만 좀 볼게. 자, 첫 번째 1항에 발주자, 건축주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수급인의 파산, 그러니까 건설사의 파산 등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건축주가 인정하는 경우. 아, 저의 인정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지, 건축주의 인정이 있으면은, 근데 그것도 건설사의 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하면, 근데 명백한 걸 또 증명을 해야 그죠, 되잖아. 그죠. 자, 요거는 지급할 수 있다고. 두 번째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 아, 위에는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해야 해야 한다는 그렇지, 거네요. 의무인 거야. 오. 자,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건축주가 직접 주기로 합의서를 썼다면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 판결이 있으면 그지 지급을 해라. 그리고 수급인이 제33조 1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오.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그러니까 건설사가 돈을 2번 이상 안 줬는데 그러면 이제 하도급 업체가 건축주한테 아, 밀렸다 2번 이상 돈 줘라 하면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있었고 좀 이따 설명을 할게. 수급인의 직업 정지, 파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근데 위에랑 동일한 거잖아요. 차이가 있지. 위에는 발주자가, 건축주가 인정을 하고 주는 경우고 아, 선 밑에 인정. 거는 하도급체가 주세요 라고 신청한 경우. 대신 저런 이유로 그렇지. 이런 이유로 발주자는 이항에도 불구하고 네.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대금 지급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안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건설사하고 하도급업체가 있잖아, 그지? 네. 하도급업체 밑에 노무자들이 있을 거잖아. 자재도 샀을 거잖아. 네. 근데 이걸 지급을 안 한 거야. 하도급 업체가 대금 지급을 안 자기들한테 한 해야 경우에는 됐을 걸. 아. 노무자하고 자재업체들한테 지급을 안 한 경우는 이런 사유를 서류로서 첨부해가지고 주지 마세요. 그 건설사는 나는 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문제가 뭔가 있으니 직접 주면 안 돼. 그치. 했을 때는 안 줘도 된다.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야. 아. 지금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 건설사가 하도업체한테 돈을 안 줘서 생긴 문제잖아. 네네. 근데 건설사가 보기에도 하도업체가 노무자한테 돈을 안 줘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럴 때는 2회 이상 지급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건축주에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건설사가 보기에 이 하도급 업체는 노무하고 자재 비용을 안 줬어. 그냥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내용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이제 요 내용이 있어. 법 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네, 아까 별지 제24호의 5서식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냥 합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합의서를 써야 돼. 아, 우리가 계약 쓰듯이. 써놓고 이거에 따라서 직접 지급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제35조 제2항 제3호 또는 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직접 지급할 때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지급을 해라라는 얘기야. 직접 지급 합의서가 어떻게 써야 될까?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서식이 있어. 근데 이전에 우리 견적서라던가 공사계약서 앞에 표지 보여줬었던 거랑
유사한 느낌인데요. 공문서 형태니까. 네. 그래서 직접 지급 합의서에는 원도국 계약상, 건축주하고 건설사하고 한 계약상, 하도급 계약상, 건설사하고 하도업체하고 한 계약상을 그걸 다 넣어줘야 돼요. 쓰고, 그 다음에 하수급기는 예금 계좌도 쓰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서로 다 도장 찍고, 그렇게 해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을 해야 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건축주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네. 언제? 건설사의 파산 등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건축주가 인정한 경우. 인정. 네. 인정하는 경우. 자, 두 번째. 건축주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된다. 요거는 첫 번째. 직접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서 작성이 되면 이 합의서에 따라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돼. 두 번째. 하도급 직접 지급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그러면 당연히 줘야죠. 줘야지. 마지막으로 하도급 업체가 건축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그래서 위에 두 개는 합의한 경우, 법원에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도급 업체가 건축주한테 직접 주세요라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 돈을 2번 이상 지체를 한 경우와 건설사의 직업정지, 파산 아니면 건설업 등록 취소로 사유가 있어서 건설사가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게 있을 경우, 그때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수급이니,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가 시공한 부분만큼. 그쵸. 더 달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더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자, 근데 이때 건설사는 직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지. 네. 언제냐? 하도급 업체 임금 자재 대금을 지급을 지체한 경우. 이때는 중지 요청을 하고 지급을 하지 않아도 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건산법 35조 2항이 2, 3, 4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 여기에 수급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가 건축주에게 직접 지급해 주세요라고 한 요청은, 해주세요라고 한 의사표시가 건축주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해.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는 사실은 수급업자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증명해요? 그래서 내용 증명본해야 돼. 아, 거기 이제 언제 받았다 이게 있으니까. 그렇지. 법에 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이걸로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생긴 거야. 네. 그러니까 건설사가 기성을 요청을 했어. 지급을 그냥 할 거잖아. 그죠. 근데 하도급 업체가 직접 지급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돈을 주기 전에 왔다면, 그럼 먼저 줘야 되는군요. 그치. 근데 주고 난 다음이면 이게 줄 게 없는 거지. 떠나간 거죠. 그래서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발주자, 건축주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에서, 원사업자로 하는 건 건설사, 하도급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중요한 조항이야. 오. 건축주하고 건설사가 있는데, 너하고 내가 계약을 100원 했어. 네. 근데 하도급 업체가 200원을 달라고 해. 그거는 네. 그렇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법에 있는 거야. 건축주가 건설사한테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허용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업자, 전문건설사, 이제 네. 하도업체가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이 확정된 경우, 네. 그 법에서 확정이 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 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근데 그 확정을 어떻게 법원이 뭐 땅땅땅. 이건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도급 대금이 확정이 되면 그것만큼 지급해라. 근데 문제가 확정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요. 확정을 어떻게 하는. 자, 건축주의 직접 지급 의무가 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건설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 범위 안에서 주는 거지. 네. 그럼 뭐가 필요해? 건설사가 일한 금액 산출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직접 주더라도 알아야지 주니까. 그거지. 그리고 하도급 대금을 또 확정을 해야 돼.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알아야지 확정하는 거죠. 그러면 확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설사한테 하도급 업체가 얼마나 했어? 하고 확인을 받아야지. 네. 사인을 받고. 그리고 나면 이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거야. 이게 쉽지 않아. 법에는 명료하게 딱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실행을 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아. 확정하는 것도 어렵고, 공사 범위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자, 그래서 실무 측에서는 건축주는 건축할 때 계약된 품질, 계약된 기간, 계약된 금액 내에서 공사를 끝내는 게 목표야. 네. 근데 하도급 대금 분쟁이 생기면
블랙홀이 돼버려. 그죠. 막 플랜카드 걸리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눈에 보이는 거고 실제로 품질이 안 나오겠지. 하도업체가 돈을 안 받았으니까. 현장에 안 오니까. 아, 그렇지. 기간은 당연히 늘어날 거고 금액은 당연히 뿔죠.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가 품질이 좀 나쁘게 할 수도 있어. 기간을 늦춰서 할 수도 있고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데 하도급 대금 분쟁은 이걸 그냥 싹 다 빨아들여. 그래서 하도급 대금 분쟁이 생기면 품질도 겪고 기간도 신경 못 쓰고 금액도 신경 못 쓰고 그냥 싹 다 이거 다 빨아들여. 자, 건축주, 건설사, 하도업체 대금 분쟁을 모두가 원하지 않아 하면 다 죽거든. 그렇죠. 근데 많이 발생을 해. 발생도 많이 하는데 한번 터지면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 그래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두 번째. 대비책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인 거야. 하도급 대금 분쟁이 왜 생길까? 결국엔 돈 때문에. 이거지. 건설사가 지급할 돈이 없다. 네. 왜 돈이 없을까? 돈을 안 줘서요. 또, 어디 딴 데 썼나요? 또. 모르겠네요. 너무 낮게 수주한 게. 그래서 건축주가 공사비를 지급을 안 하거나 지연하거나 두 번째가 건설사의 저가 수주. 원래 100원짜리인데 80원에 계약했어요. 25만큼 못 줄 거잖아, 하도업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건설사의 공사비 비용, 기성금을 받아서 이 현장의 하도업체한테 주지 않고 딴 데 돌리면 이 현장의 하도업체는 돈을 못 받으니까 직접 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발생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해야 되겠지. 첫 번째가 수량 내역으로 견적해라. 수량 내역으로 견적하면 적정 가격을 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두 번째, 건설사의 저가 수주를 막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걸로 계약한다. 그래야지 지급금이 결정이 돼. 만약에 그냥 일시적으로 계약했어. 평당 얼마로 계약했어. 그러면 수령산출 내역서를 다시 뽑아야 돼. 그럼 시간도 들고. 그렇지. 그거 한데 또 시간이 넘어가고. 왜냐하면은 합의를 해야 되잖아.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한 거 안 한 걸 따져야 되는데 그게 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건설사는 내가 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격을 높게 받기를 원하고 안 한 공사는 가격을 낮게 만들어 놓겠지. 그래서 지급금이 결정이 안 돼. 그래서 수량 내역이 있으면 일한 만큼만 딱딱딱딱 체크해서 얼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두 번째가 기성금은 수량 내역금으로 월 1회 지급해야 돼. 왜냐하면 분쟁 범위를 축소하는 거야. 막 6개월에 한 번씩 준다고 보면은 6개월치가 역걸치를 가지고 하도급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월 2번 준다고 하면은 그럼 공사를 못 하지. 서류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데 지급 범위를 축소해 놔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야. 한 달치만 딱 해결할 수 있는 거네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급 범위가 한 달치로만 한정이 딱 돼 있는데 이때까지 기성금을 한 번도 안 줬어. 이만큼이 다 지급 범위인 거야. 그러면 합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 100원 가지고 서로 너 10원, 너 90원 이렇게 합의하는 거하고 1억 가지고 너 1000만 원, 너 9천만 원 이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수량산출 내역서로 견적받고 업체 선정하고 계약을 해는 거고 그걸로 가지고 기성을 한 달에 한 번씩 줘야지 지급 범위를 축소할 수 있고 지급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네. 자, 마지막. 관리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신호가 있으면 바로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작성을 해야 돼. 아까 하도업체가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거 되기 전에 해야 돼. 뒤에 생기고 나서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를 쓰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기 지금 하도급 대금이 잘 안 나가고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라고 관리자가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 주세요 하기 전에 합의서를 먼저 작성해야 돼. 근데 그거를 파악하는 그런 이건 이제 경험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현장에서 공사가 지연이 돼. 하도업체가 잘 안 들어와. 자재 발주를 못해. 발주는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안 들어와. 그러면 돈을 못 줬다는 얘기거든. 그걸 체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관리자가. 그래서 현장들이 뭔가 이상 신호가 있다. 그러면 빨리 확인해서 이게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게 기성을 한 달에 한 번씩 주기로 했다면 기성을 주기 전에 직불 합의를 써야지 내가 기성을 줄게. 너 지금 돈 못 주고 있잖아. 라고 하면 직불 합의를 쓸 수 있는데 기성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로 했다.
그런 합의를 쓰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없어지는 거야. 일단 합의가 안 될걸요? 그렇지. 그래서 수량 내역으로 견적, 그 다음에 적정업체 선정, 그 다음 수량 내역으로 계약, 한 달에 한 번 기성 해야지 하도급 대금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빨리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야. 손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계약 해지 시의 처리로 갈 거야. 이유가 생기겠죠, 뭔가? 그렇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여기 36조 계약 해지 처리를 보면 제 34조 요거는 건축주의 계약 해지. 건축주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알려줄 건데 이때는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5조는 건설사의 계약 해지. 반대로 이제 건설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해지할 사유가 계약서에 명기가 돼 있어. 자, 이럴 때 지체 없이 기성 부분의 공사 금액을 정산해야 된다. 건설사가 잘못해가지고 계약 해지를 해 하더라도 일한 만큼은 돈을 줘야 되는 거야. 마무리는 해야죠. 간혹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어차피 끝났는데 안 줘도 되지 않냐? 그렇지. 계약 해지를 하고 공사 금액을 정산해야 되는데 손해가 발생할 때는 상대방에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주려 있지. 정리를 하면 건축주의 계약 해제가 있을 수 있고 건설사의 계약 해제가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바로 건설사가 일한 부분은 공사비 정산을 해야 돼. 정확하게 해야죠. 근데 수량 내역이 없다면 정산을 못하죠. 그지. 그래서 지체 없이 기성 부분의 공사 금액을 정산이 안 돼. 그럼 또 싸우겠네요. 그치. 나 이럴 수. 서로 얼마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싸울 수밖에 없게 되고 여기서 또 기성을 한 달만씩 계속 줬다면 정산하는 금액이 작잖아. 그쵸. 한 달치만 하면 그래서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데 6개월 치면 그래서 그때는 지체 없이 안 돼. 그래서 이 정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 그때도 법원에서 외부 기관에다가 수량 산출서 내역서를 또 뽑아. 그럼 결국에는 해야 되는 거네. 뒤에서 하나 앞에서 하나. 그지. 자, 이때 정산을 했는데 내가 손해가 생겼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건 당연히 양쪽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계약 해지를 해서 정산이 돼서 합의가 됐으면 건축주는 다른 업체 골라서 공사를 계속할 수 있잖아. 네. 근데 합의가 안 되면 그럼 계속 질질 끌고. 건축주는 그 다음 건설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산은 무조건 해야 돼. 빠르게, 정확하게.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량 산출 내역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그 이후에 하면 된다. 자, 분쟁 해결. 계약서는 공사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리스크들을 쭉 다 써놓고 이때는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계약서에 있어야 돼.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항상 발생한다. 크고 작은 모든 분쟁들이 생기죠. 그래서 계약서에는 첫 번째 1항에 보면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한다. 1차는 쌍방의 합의. 합의가 안 되면 두 번째가 할 수 있는 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거나 중지기관에서 분쟁할 수 있어. 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쌍방 합의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지기관의 중재. 근데 조정을 했는데 못 받아들이겠어요. 네. 있을 수 있겠지. 그죠. 이때까지 가면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기 때문에 날이 서 있고 조정안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이러면 어디로 가느냐? 소송을 가는 거야. 네. 근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아니고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때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근데 소송에서도 어쨌든 확정 판결 받는 거고 중재에서도 확정 판결이랑 동일한 효력이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소송은 1심, 2심, 3심. 네. 얘는 한 큐에 딱. 빨리 끝나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치. 소송보다는 빨리 끝나지. 잘 안 가, 중재로. 왜요? 1심, 2심, 3심이 있으면 네. 내가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니까. 근데 왜 이게 필요할까? 피해가 더 커지지 말라. 그러니까 시간이 끌면 끌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냥 강제라도 중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나 건축주나 건설사한테 좋아. 이거 둘 다 양쪽에게 모두 피해가 생겨. 그쵸. 시간과 비용에 대한 블랙홀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도. 분쟁의 가장 핵심은 뭘까? 돈 문제죠. 그치. 돈 문제는 시공사가 공사를 얼마를 했느냐. 그거는 어떻게 판단해? 수량 주소 내역서로. 쌍방 합의가 필요한데 빠른 시간 내 합의가 베스트야.
저 뒤에 뒤로 가면 조정이랑 중재까지 가지 자 말고 말고 그 앞에서 빨리 합의를 해야 된다. 네. 합의를 하려면 수령사주도 내역서가 있어야 돼. 여기서 이제 관리자 역할이 중요한 거야.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그런데 이 관리자가 네. 건축주 편만 들거나 건설사 편만 들어. 그럼 합의가 안 돼. 그쵸. 너무 한쪽의 이익을 대변을 대변하면 상대편에서는 합의 못 한다고 하는 거야. 그쵸. 이 쌍방 합의가 이루어질 때는 관리자가 중간에서 합의를 잘 이뤄내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관리자는 건설사가 공사가 잘하는지도 확인 감독한 역할도 하지만 합의를 위해서는 또 양쪽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같이 있어야 돼. 너무 일이 많네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네네. 그러니까 계약서를 보면 공사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쫙 나열이 돼 있고 그 나열이 돼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특약상. 자,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건축주와 건설사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그렇죠. 현장마다 뭐 특이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계약이 없는 뒤에서. 내용들을 쓸 수도 있는데 네. 그냥 특약을 막 써도 될까? 안 되죠. 뭐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그치. 계약서 제3주 정의에 특약에 대한 제한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대에게 전가한 특약 금지. 공사 중에 바뀔 수 있는데 그죠. 그거는 건설사 당신이 다 책임져. 안 되죠. 예상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책임 전가 특약 금지. 그러니까 예상을 못하는 건데 아까 땅 파는데 갑자기 돈이 나왔는데 그거 책임 그치. 네게 줘야 돼. 이러면 그리고 일방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이익침해 특약도 안 되고 손해에 대한 가중 특약도 안 돼. 이런 것들은 적을 수도 없고 적어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거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써도 효과가 없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를 못해. 안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정리하고 절차가 끝났어. 맞네요. 이거 한 6개월 가지 않을까요?